6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달력을 넘기는 수민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7월, 8월. 그 두 달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결혼한 지 벌써 10년째였지만 여름이 오는 게 설레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거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모습이었죠. 수미는 달력을 덮고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올해도 또 작은 목소리가 입술을 스쳤어요. 곧 남편이 말할 게 뻔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시작되는 그 대화가요. 과연 저녁 식사를 하던 준호가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올해 여름 휴가는 역시 부모님 댁에 가야지. 작년에도 좋았잖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수미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좋았다고요? 누구한테 좋았다는 걸까요? 입안에서 맴도는 말을 꾹 삼키고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수민의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여름 휴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번엔 2주 정도 있다 올까? 부모님도 우리 오는 거 엄청 기다리시잖아. 화장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어요. 2주라고요? 작년엔 10일이었는데 올해는 더 길어지는 거였죠. 우리 부모님은? 하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친정은 언제 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준호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명절 때 가잖아. 여름엔 너무 더워서 부모님도 힘드시잖아. 그리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미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명절 때요.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정신없이 바쁜데 그게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도 여름이 되면 항상 물으셨죠. 올해는 우리 집에도 오니? 그때마다 수미는 시댁 먼저 다녀와야 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7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실은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죠. 여보, 선풍기도 가져가자. 부모님 댁은 에어컨이 약해서. 수미는 조용히 짐을 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하기 전 수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예요. 오, 우리 딸.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네. 저희 오늘 시댁 가요. 2주 있다가 올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하고.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너 보고 싶은데? 그 말에 수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요. 다녀와서 전화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차에 타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준호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수미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 부모님은 언제쯤 이렇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이 있는 작은 도시였죠. 준호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다 왔다. 부모님 엄청 기뻐하시겠다. 차가 시댁 앞마당에 멈췄을 때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왔어?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먼저 아들을 반기셨죠. 준호야, 많이 안 피곤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미는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들이 하나씩 쌓여갔죠. 수민아, 거기 김치도 좀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니.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민의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왔나? 수고했어. 짧은 인사였죠.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온 아들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수미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죠. 수민아, 내가 와서 다행이다. 손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자연스럽게 수민의 몫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할 텐데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 말과 함께 주방을 나가셨죠. 거실에서는 준호가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였나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미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여름 하늘이 보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어요. 수민아, 내일 아침은 네가 7시까지 준비해 줄 수 있지? 아버지가 아침 일찍 드시는 거 알지? 네, 어머니. 그리고 장도 좀 봐야 하는데 내일 같이 나가자. 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휴가라고 왔는데 막상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정해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벌써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운전 오래 해서 그런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는 남편을 보며 수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죠. 잘 도착했어요. 편히 주무세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그래,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미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 해 여름이었죠. 그때도 똑같이 시댁에 왔었어요. 신혼이었고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준호 혼자 올 때는 심심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좋게 들렸어요.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부지런히 움직였죠. 식사 준비도 돕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갰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우리 와이프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시어머니도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고 칭찬하셨죠. 그렇게 10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미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면 내 생활이 편해지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위로인지 충고인지 헷갈렸죠. 그해 가을 수미는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올까? 준호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에 가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차 여름도 시댁이었어요. 3년차도 4년차도 마찬가지였죠. 패턴은 늘 똑같았습니다. 6월 말쯤 되면 준호가 말했어요. 올해도 부모님 댁 가야지. 그리고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에는 친정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명절 때 가잖아. 그때 뵙는 걸로 충분하지. 혹은 부모님이 우리 오는 거 엄청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안 가? 였죠. 수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내는 2주는 점점 길어지기도 했어요. 어떤 해는 10일, 어떤 해는 15일. 준호의 휴가 일정에 맞춰서 늘었다 줄었다 했죠. 하지만 친정은 명절 하루 길어야 이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모여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단둘이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결혼 10년 차가 되어 있었어요. 매년 여름마다 수민의 가슴 한편에는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참아낸 것들, 그리고 포기한 것들이요.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수민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시댁에서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6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죠.
일어났니? 아버지 아침 7시에 드시니까 서둘러야 해. 수미는 재빨리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시했죠. 계란은 반숙으로 해야 해.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시거든. 네, 어머니. 7시 정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준호는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죠. 잘 잤다. 역시 집이 편해.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는 남편을 보며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점심은 손님이 오시니까 좀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해. 아버지 친구분들이시거든. 손님이요. 수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5분? 아니면 6분? 시어머니는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계셨어요. 수민이가 요리 잘하니까 맡기게. 나는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해서. 그렇게 수민의 하루가 정해졌습니다. 장보기, 요리 준비, 손님 접대, 뒷정리까지요. 오후 1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수미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 과일까지. 상은 가득 차올랐어요. 어머,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참 잘하네요. 손님 중 한 분이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죠.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좋아요. 수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계속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더 내오고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랐습니다. 한참 후 손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거실에는 어질러진 상이 그대로였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나 커피 한 잔만.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수민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였어요. 거실에서는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수민의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만이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문득 이게 휴가가 맞나 싶었어요. 휴가라는 건 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바쁜 걸까요? 그날 밤 수미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받으셨죠. 어머니, 저예요. 오, 우리 딸. 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네. 어머니는 뭐 하세요? 뭐 하긴. 아버지랑 둘이서 저녁 먹었지. 오늘 날이 더워서 냉면 사 먹었어. 냉면이요. 수민의 마음이 찡했어요. 혼자 만들어 드시지 그러세요. 귀찮아서. 그냥 사 먹는 게 편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우리 이제 늙어서 먹는 것도 별로야. 너는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고? 네. 대답은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수미는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친정 갈게요. 무슨 소리야. 너 바쁘잖아.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괜찮다고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친정 부모님은 매년 여름을 둘이서 보내셨죠. 딸은 시댁에 가 있고 손주들도 만나지 못하는 여름. 텅 빈 집에서 둘이서만 지내시는 부모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설거지를 하던 수민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민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좀 어지러우시다고.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 수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검사 좀 받아보려고. 너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다가.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수민이 물었어요. 제가 갈까요? 에이, 괜찮아.
시댁에 있는데 어떻게 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게? 그 말이 수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 병원 다녀와서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통화가 끊겼어요. 수민은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민아, 점심 준비 시작해야지. 오늘 시누이가 온대. 수민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마음은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어머니 혼자 병원 모시고 가시는 건 아닐까? 수민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오후에 시누이 은지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죠.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어요. 어머, 우리 손주들. 할머니한테 와봐. 거실이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더워 죽겠네. 시원한 거 없어요? 수민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수박 썰어 놓았어요. 수박?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은지의 남편이 덧붙였죠. 냉커피도 한 잔 부탁드려요, 세댁. 수민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고 커피를 내렸어요. 그 사이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조카들과 놀아주며 웃고 있었죠. 은지는 어머니와 수다를 떨었어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달에. 수민은 계속 부엌을 오갔습니다. 음료수, 과일, 과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내왔죠. 저녁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고기 구워 먹자. 애들도 좋아하고. 제가 준비할게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새언니가 요리 잘하니까 맡겨요. 저는 요리 재능이 없어서.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당연함이 숨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시댁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친척들 모임이 있어. 다 같이 가야지. 준호가 물었죠. 몇 시예요? 낮 12시. 식당 예약해뒀어.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수민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 친척들 만나는 건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과일이라도 좀 사서 포장해 가자. 네, 어머니. 수민이 대답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전 내일 바빠서 못 가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쉽게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수민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당연히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민은 점점 지쳐갔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10시가 넘었습니다. 준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죠. 수민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 한쪽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켜니 친정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큰 문제는 없대. 걱정 마라.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 순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민은 답장을 보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 친척 모임 다음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수민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사용한 그릇들이 아직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였어요. 수민은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거실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릇을 닦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문득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잘 몰랐죠. 그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몸도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친척 모임에서 한 어른이 물으셨어요. 수민 씨는 친정이 어디죠? 서울이요. 그럼 부모님은 잘 계시고? 네, 잘 계세요. 짧은 대화였죠. 그 어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주 가보나? 수민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명절 때 가요. 아, 그래요? 부모님 보고 싶으시겠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저 웃기만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으며 수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 한마디였어요. 다음날 오후 수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니? 수민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부르고 병원 가는 중이야. 수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응급실로 간다는데? 수민아, 어떡하지? 어머니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은 즉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중앙병원 응급실. 그런데 넌 시댁에 있잖아.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죠. 지금 친정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 갑자기? 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내일 우리 친구분들 오시기로 했는데. 그 말에 수민의 발이 멈췄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내일 손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더 급해요. 수민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섭섭해하실 텐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다고요. 알아. 그래도 미리 말이라도 하지. 미리요? 아버지가 쓰러지실 걸 어떻게 미리 알아요? 수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낸 거였죠.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앞에는 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죠. 수민을 보자마자 일어나셨습니다. 수민아. 어머니, 아버지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뇌혈관 쪽을 보신다고.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민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수민 자신도 떨리고 있었죠. 한참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보이고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말씀이 약하셨죠. 수민아. 왔니?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미안하구나. 너 시댁에 있는데 이렇게 오게 해서. 아버지의 그 말에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진작 자주 와야 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때 수민은 부모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셨을까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신 걸까요? 매년 명절 때 잠깐씩 뵙던 부모님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던 수민은 그 세월의 흔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하고 둘이서. 매년 여름이 좀 외롭더구나. 네가 어렸을 때는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갔는데 이제는 둘이서 집에만 있으니까. 그 말이 수민의 가슴을 찢었어요. 아버지. 괜찮아. 다 이해해. 시댁도 가야지. 우리야 뭐.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수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에는 어머니와 수민만 남았어요. 준호는 근처 모텔에서 쉬고 있었죠. 아버지는 잠드셨고 어머니와 수민은 보호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수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뭘? 외롭다고. 우리 보고 싶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말하면 뭐하니? 넌 시댁 가야 하는데. 엄마가 외롭다고 붙잡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수민아,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친정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지.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늘 혼자 계셨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정말 외롭더구나. 매년 여름이면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하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엄마. 네가 힘들게 할까봐 참았는데. 수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조용히 지나갔죠. 수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죠. 수미는 그 일주일 동안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준호는 먼저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신다며 가야 한다고 했죠. 수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수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아버지께 식사를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셋이서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이렇게 네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저도 좋아요, 아버지. 근데 시댁에서 뭐라고 하지 않니?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수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몇 번 하셨죠. 수민아, 언제 올 거니? 집안일이 밀려서 큰일이야. 그때마다 수민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친정도 좋지만 그래도 시댁도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민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친정에 있는 게 왜 죄가 되어야 할까요? 친정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민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10년 동안 뭘 하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댁이 바라는 대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정작 내 부모님은 외롭게 만들었어요. 수민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죠. 매년 여름이 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이제는 바꿔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안 자니? 네, 잠이 안 와서요. 수민아, 내일 가면 시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엄마 때문에 오래 있었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고 계셨어요. 수민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응. 시댁만 가는 게 아니라 친정도 올 거예요. 여름에도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니? 시댁에서. 제가 말할게요. 준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행복해야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 어머니께 잔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무슨 얘기? 여름 휴가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제야 준호가 수민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수미는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여름을 시댁에서만 보냈잖아. 그게 나한테는 힘들었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셔. 우리는 항상 시댁만 가니까. 명절 때 가잖아. 준호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수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 하루 이틀 가는 게 그게 부모님 뵙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댁에서 2주씩 있으면서.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당신 부모님만 부모야? 내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수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싶지. 근데 부모님이 우리 오는 걸 기다리시잖아. 내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셔. 매년 여름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알았어.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어머니가 우셨어. 매년 여름이 외롭다고. 준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건 미안해. 근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갑자기가 아니야. 10년이야, 10년. 나는 그동안 계속 참아왔어. 시댁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댁에서 나는 휴가를 보낸 게 아니야.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손님 접대하고. 그게 휴가야? 준호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은 매일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잖아. 내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동안. 수민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러셨잖아.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고. 그 말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내 부모님을 외롭게 만들어야 했어? 수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친정에도 가고 싶어. 반반 나눠서라도.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어머니가 그걸 이해하실까? 이해하셔야지. 내 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바꾸기는 힘들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 처가 부모님도 뵙고 싶다고. 그게 뭐가 이상해? 수미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섭섭해하실 텐데. 나도 10년 동안 섭섭했어. 내 부모님도 10년 동안 섭섭하셨고.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결정해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수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오늘은 방에서 혼자 잘게. 당신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며칠 후 수미는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수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 휴가에 대해서인데요. 저희가 친정에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명절 때 가잖니?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여름에 뵙고 싶어서요. 그래서 시댁에도 가고 친정에도 가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생각하면 어떡해. 그 말에 수민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모님이 그리워요. 매년 여름마다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는 걸 알면서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너희 오기를 기다리는데. 저희 부모님도 똑같으세요, 어머니. 10년 동안 한 번도 여름에 못 가봤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딸이에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후 수민은 준호에게 친정 방문을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갈래?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렇게 외로우신 줄 몰랐어. 당신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수민의 말이 차가웠지만 준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나, 사위도 왔네. 들어와라. 아버지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모습이었죠. 어서 와. 점심 먹고 가야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거실에서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바쁜데 뭘. 그래도 오늘 와줘서 고맙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점심 식사를 하며 준호는 장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시댁에서는 수민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을요. 식사 후 어머니가 수민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오니까 좋구나.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정을 떠나는 길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차를 몰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죠. 여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나니까 좀 알 것 같아. 뭐가?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거. 우리가 오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여름에 못 간 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수미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어?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만 부모님인 줄 알았어. 내 부모님도 똑같이 부모님이신데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시댁을 따라야 한다고. 신호등에 차가 멈췄을 때 준호는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내년 여름에는 반반 나눠서 가자. 일주일은 시댁, 일주일은 친정. 정말?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알았어. 네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정말. 그리고 시댁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이제 좀 알겠어. 나는 그냥 쉬기만 했는데.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해 겨울 준호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내년 여름 휴가는 일주일은 여기서, 일주일은 처가에서 보내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가 부모님도 외로워하셔서요. 저희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여름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도 딸이에요. 자기 부모님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오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처가 부모님도 똑같으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 말이 맞아. 수민이도 딸인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그리고는 수민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수민아, 어머니야. 네, 어머니.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 여름에는 친정에도 가거라. 부모님 많이 보고 싶지? 수미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여름이 왔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월 첫째 주 수민과 준호는 친정으로 갔죠.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방 청소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셨대요.
우리 딸 온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휴가 같았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나갔죠. 준호는 장인어른과 바둑도 두고 수미는 어머니와 시장도 갔습니다. 이렇게 딸이랑 같이 장 보는 게 꿈이었어. 어머니가 수민의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댁으로 갈 차례였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시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 시댁으로 가는 길 수민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도 다녀왔고 내년 여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시댁에서의 일주일도 달랐습니다. 준호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준호야, 내가? 네, 제가 해야죠. 아내 혼자 하게 할 수 없죠. 1년이 더 흘렀어요. 이제 여름 휴가 때 시댁과 친정을 반반 나눠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어났죠. 딸이 이렇게 자주 오니까 좋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습니다. 수민아, 친정 다녀와서 얼굴이 밝아졌네. 엄마가 예전에는 생각이 짧았어. 준호는 이제 양쪽 부모님을 모두 똑같이 대했어요. 시댁에서도 집안일을 돕고 친정에서도 장인어른께 효도했죠. 어느 여름날 저녁 친정 마당에서 네 사람이 함께 수박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민, 준호.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참 좋구나.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아버지. 수민은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행복이었는데 왜 10년이나 걸렸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네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엄마는 평생 참기만 했는데. 어머니, 너는 달라. 네가 더 현명해. 수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여름이 왔어요.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이었죠. 수민은 달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7월과 8월이 무겁지 않았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진짜 휴가가 될 여름이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건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맞춰가는 거였습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죠. 수미는 그걸 10년 만에 알았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죠. 거실에서 준호가 불렀어요. 여보, 올해는 어디부터 갈까?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 갈까요? 좋아. 그럼 내가 예약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 그 바람 속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무게들이 흩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서로의 배려로 채워지는 시간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조금 느리지만 단단한 행복.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수미는 이제 알았어요. 결국 수미는요, 남편이랑 시댁을 미워한 게 아니라 내 부모도 똑같이 부모다 이 한마디로 판을 바로잡은 거였죠. 10년 동안 참아온 걸 딱 한 번 제대로 말했더니 여름 휴가도 남편 태도도 양쪽 부모님의 마음까지 싹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속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하는 사람이 결국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